김종혁 최고위원님은요. 예. 전 최고위원님은 황교안 한 302번째. 예. 두 번째 황교안이에요. 300. 장동혁 대표는 첫 번째 우리가 황교안이에요. 황교안이다. 우리가 이렇게 황교안이다. 외쳤는데 당협위원장이시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황교안이다. 아니에요. 외쳤냐? 황종혁이에요. 황종혁. 잠깐만요. 아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 정무적으로 엉뚱한 판단을 해서 예. 그 분위기에 재를 끼얹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위기에? 아니 지금 항소 포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그 아. 궁지에 몰려 있습니까? 민주당이나 정권이 궁지에 몰려 있는데 예. 아니 느닷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다가 뭐예요? 그럼 우리가 황교안이면 이 사람 부정선거론자인데 그렇죠. 우리가 부정선거론자다 부정선거론자냐? 이런 주장입니까? 그런 주장이 될 수 있죠. 이번 또 윤어게인 주장하는데 우리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항소 포기 규탄 대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독재자, 재앙 같은 거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항소 포기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특검이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건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의도라며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쟁이다 같은 선동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황 전 총리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낼 당시 태극기 부대와 함께 국회 난입을 시도했고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 당일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국회를 부정했던 사람을 현직 국민의힘 대표가 옹호하고 나선 건데 이를 두고 범여권에선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성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정당, 극우 폭력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내란 수계와 면회하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더니 지금은 걸핏하면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정립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본당이라는데 이보다 더 명징한 증거와 진술이 또 있습니까? 뭉쳐서 싸우자라니 제2, 제3의 내란도 불사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선동입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논란에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고성이 쏟아집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호남에 진심을 보이겠다며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지만 시민들이 정문에서부터 장 대표를 막아서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더러운 내란 군바가! 추악한 내란 군바! 추모탑 앞에서 시민들이 장 대표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조화를 부수는 등 상황은 악화됐고 결국 장 대표는 예정됐던 일정을 수행하지 못한 채 짧은 묵념 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전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게 절대냐? 이게 절대야. 앞서 지난 5월에도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내란 동조 세력이란 시민들의 반발에 되돌아간 바 있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한 전 총리에 이어 불과 20여일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내란을 옹호해온 장 대표가 광주를 찾은 것은 정치적 쇼일 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미화한 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한 이번 강주행은 민주주의를 향한 기만의 순례일 뿐입니다. 그러나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5.18과 계엄 탄핵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과해왔다며 5.18 정신은 모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5.18 정신은 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다음 달에도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호남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장 대표 체제의 지도부가 윤호개인 등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직후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는 글을 남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거기 왜 갔냐는 기자들 질문에 인간적 예의였다고 답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때부터 약속했던 것들을 지킨 것이고 저는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입니다. 당 지도부 역시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의 행보에 여러 해석이 끊이질 않습니다. 제1야당 대표라는 무게감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를 찾았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윤인 쌍권 지도부는 관저에서 멀리 떨어져 국회를 지켰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개별 행동을 해도 당 지도부는 달라야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 안팎으로 거센데도 장 대표는 지도부와의 협의도 없이 몰래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의 면회로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혁신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극우 지지 세력만 바라본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내란 선동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일 수 있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국민들이 등을 돌린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선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혁신파 쪽에서는 그쪽에서도 지방선거 망치려는 거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고. 당대표 선거 당시 극우 성향 유튜브에서 연회를 공약했던 장동혁 대표. 이번 공약 실천으로 윤호개인 세력과 일부 당원들의 마음은 얻었겠지만 민심은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